대본 함께 나갑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哇， 보시고 终于到 이제 그냥 듣기 연습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안 보시고. 왜냐면 여행 계약문은 좀 내용이 복잡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셔도 괜찮아요. 자, 시작합니다. 哇，终于到了美国大峡谷，真的好壮观啊，跟照片上完全不一样，感觉特别震撼。是啊，我第一次看到的时候也很惊讶。你知道吗？大峡谷是联合国教科文组织保护的天然遗产之一。真的吗？这里为什么这么特别？大峡谷是被科罗拉多河慢慢切割出来的，已经有600万年的历史了。它的长度有446公里，是世界上最长的峡谷之一。哇，446公里，那真的很长啊。而且最深的地方有1.6公里，相当于500层楼那么高。最宽的地方有13公里，谷底的岩石已经有20亿年的历史，相当于地球年龄的一半。哇，那太神奇了！这些岩石就像一本地球的历史书。是啊，所以有人说这里是活的地质史教科书。这些岩层一层一层，就像树木的年轮，记录了地球的变化。那我们现在看到的山形是怎么形成的呢？这是科罗拉多高原的茁壮高地，也叫桌子山。因为侵蚀作用，硬的岩层成了高地，而中间的地方被河流切割了，才有了峡谷。原来如此，这种地形真的很特别。站在这里看，视野好宽阔，感觉自己好渺小啊。是啊，这种自然的力量真的很震撼。你有没有觉得，站在这里好像时间都慢下来了？有点这种感觉。真希望可以多待一会儿，不过走了一整天，好像也差不多快傍晚了呢。我们是不是该考虑找地方吃点东西了？好啊，我也饿了。今天我们尝尝这边的牛排怎么样？听说很有名。好啊，赶紧去吃吧。这次旅行真是太值得了。我也这么觉得。我们下次可以带其他朋友一起来，让他们也看看这么美的地方。好主意，很期待下次再来。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 사진들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요 배경 사진만 하나 뒤에다 넣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따샤구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그냥 한자 그대로 와. 대협곡이에요. 대협곡. 네. 이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美国大峡谷. 네. 真的好壮观啊跟照片上完全不一样感觉特别震撼 굉장히 이제 뭐 감동적이다. 우리 평소에 이제 중국어 대화문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천연유산 중 하나야. 요거는 유네스코 是联合国教科文组织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是联合国教科文组织保护的天然遗产之一. 천연유산 중 하나다. 그 다음에 这里为什么这么特别？大峡谷是被그 콜로라도 강은科罗拉多河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로라도 강을 외국 발음을 중국어에서는 그 중국 한자 중에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가져와서 외국 발음에 비슷하게 일단은 내오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 하면科罗拉多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외국 유명한 배우들의 이름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거든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제커슌. 그리고 베컴은 베이크하무. 베컴을 베이크하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또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발음만 비슷한 한자를 가져다 붙였지만은 또 특정된 딱 고정 한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慢慢切割出来的 콜로라도 강이 아주 천천히 깎아서 만든 거야. 已经有600万年的历史了. 它的长度有446公里 446km 是世界上最长的峡谷之一 세계에서 가장 긴 협곡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크게 그 높이 가장 깊이는 最深的地方有 1.6公里 가장 깊은 곳이 1.6km라고 해요. 그래서 500층 건물 높이 相当于500层楼那么高 相当于는 이것과 같다. 깊이가 1.6
500km인데 500층 건물 높이와 같다.相当于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넓은 곳은 13km, 有13公里. 谷底的岩石已经有22年的历史 하면은 협곡 그 가상 바닥의 암석은 20억 년의 역사를 가졌어. 22年的历史相当于地球年龄的一半. 여기도 相当于가 나왔죠. 그러면 지구 나이의 절반과 맞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相当于가 네, 相当于 뭐가 같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哇，太神奇了！这些岩石就像一本地球的历史书，꼭 마치 지구의 역사책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라고 불린다고 해요. 活的地质史教科书.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 活的地质史教科书. 네. 자, 요렇게 요런 내용들이 주로 쭉 나오고 어떤 침식 작용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런 내용도 조금 나오는데 탁자산, 桌子山 이게 桌状高地라고 해서 테이블 모양 고지가 있는데 그 일정 그 특정된 부분이 탁자산이라고 해요. 桌子山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해서 사진을 넣는다는 게 좀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탁자산. 그랜드 캐니언의 탁자산 하면 이거 桌子山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原来如此地形真的很特别 하루 종일 걸으니까 이제 배고프다 이런 내용은 다 우리 아니까 뉴파이 스테이크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这次旅行真是太值得了. 이번 여행 정말 오기 잘했다. 值得 하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기 잘했다 이런 뜻으로 太值得了. 다음번에는 우리 친구 데려와서 같이 놀자. 같이 여행하자. 我们下次可以带其他朋友一起来让他们也看看这么美的地方. 好啊, 好主意, 很期待下次再来. 네, 다음에 다시 오는 거 굉장히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또 쭉 듣고 여행 대화문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리니까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哇，终于到了美国大峡谷，真的好壮观啊，跟照片上完全不一样，感觉特别震撼。是啊，我第一次看到的时候也很惊讶。你知道吗？大峡谷是联合国教科文组织保护的天然遗产之一。真的吗？这里为什么这么特别？大峡谷是被科罗拉多河慢慢切割出来的，已经有600万年的历史了。它的长度有446公里，是世界上最长的峡谷之一。哇，446公里，那真的很长啊！而且最深的地方有1.6公里，相当于500层楼那么高。最宽的地方有13公里，谷底的岩石已经有20亿年的历史，相当于地球年龄的一半。哇，那太神奇了！这些岩石就像一本地球的历史书。是啊，所以有人说这里是活的地质史教科书。这些岩层一层一层，就像树木的年轮，记录了地球的变化。那我们现在看到的山形是怎么形成的呢？这是科罗拉多高原的桌状高地，也叫桌子山。因为侵蚀作用，硬的岩层成了高地，而中间的地方被河流切割了，才有了峡谷。原来如此，这种地形真的很特别。站在这里看，视野好宽阔，感觉自己好渺小啊。是啊，这种自然的力量真的很震撼。你有没有觉得，站在这里好像时间都慢下来了？有点这种感觉。真希望可以多待一会儿，不过走了一整天，好像也差不多快傍晚了呢。我们是不是该考虑找地方吃点东西了？好啊，我也饿了。今天我们尝尝这边的牛排怎么样？听说很有名。好啊，赶紧去吃吧。这次旅行真是太值得了。我也这么觉得。我们下次可以带其他朋友一起来，让他们也看看这么美的地方。好主意，很期待下次再来。 네, 자,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여행 대화문이었습니다. 중국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외국 지역에 대해서도 대화문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다음은 이제 정식으로 공부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틀린 문장 고치기예요. 틀린 문장 고치기. 이 문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정확한 문장으로. 他每天做作业2个小时了。他每天做作业2个小时了。他每天作业做2个小时了。 무슨 뜻이냐면 그는 매일 2시간씩 숙제를 한다. 做 뒤에가 시간 표현을 해줘야 될 듯. 他每天作业做每天作业他每天作业做2个小时了。做 뒤에다가 시간 표현을 해줘야 될 듯. 그 부분은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박성우님 문장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숙제를 한다. 他每天做2个小时作业了. 그래도 어느 부분이 지금 틀렸어요. 이게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를 숙제 앞에다가 做了 꿈희망님은 做了作业2个小时. 그것도 아니에요. 박성우님, 더를 숙제 앞에다가 붙여줘야 하겠군. 더를 숙제 앞에가 뭐죠? 他每天做 지금 제일 他每天做2个小时的作业. 지메니 문장이 맞아요. 러가 이 문장에 못 들어갑니다. 러가 들어간 게 틀린 거예요. 이 문장에. 정답은 他每天做2个小时的作业예요. 러는 이게 매일 무엇을 한다 이런 어떤 습관성적인 문장을 표현할 때는 러가 이런 문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숙제를 한다잖아요. 근데 러는 보통 어떤 상황의 변화라거나 어떤 동작이 완료를 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진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러를 안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他每天7点起床 하지 他每天7点起床了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는 매일 사과 하나를 먹는다. 他每天吃一粒苹果 라고 하지 他每天吃一粒苹果了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뭘 한다 할 때는 러를 넣지 않고 그냥 그 러를 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他每天做2个小时的作业 몇 시간의 숙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중국어에서는 2个小时的作业 이렇게 他每天做2个小时的作业 자, 그 다음 문제 他跑步跑得很快极了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他跑步跑得很快极了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는 달리기를 매우 빨리 한다. 很快로만 하든지 快极了로 하든지. 맞습니다. 잘 짚어내셨어요. 매우라는 게 중복되어서 틀린 듯합니다. 맞아요. 跑的 달리는 정도가 어찌어찌하다. 이게 뒤에 요 부분이 잘못됐어요. 很도 매우라는 부사고 极的 있잖아요. 형용사의 뒤에 붙는 일종의 부사예요. 둘 다 매우 아주라는 뜻입니다. 他跑步跑得很快 하든지 他跑步跑得快极了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很快极了 이 표현은 절대 같이 못 써요. 快极了가 이미 매우라는 뜻이 快 뒤에 이게 지가 붙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게 형용사 앞에 붙는 부사를 많이 쓰잖아요. 很快, 뭐 非常快, 特别快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를 붙이는데 형용사 앞에 부사가 붙으면은 유일하게 뒤에 붙는 요 지러가 못 붙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즉 부사가 지금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他跑步跑得
特别快 하든지 很快 요건 뭐 상관없고 원래의 표현이 很이었으면 很快를 넣어도 되고 다跑步 跑的 왜 特别를 넣었냐면은 뒤에 지가 붙었기 때문에 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特别잖아요. 혹은 非常더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를 넣었다는 건 很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매우라는 뜻이 굳이 문장에 없어도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형용사 앞에 꼭 따라붙는 게 很이잖아요. 그래서 지랑 비슷한 요 레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特别 혹은 非常. 그래서 요걸 붙였습니다. 他跑步跑得特别快.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他跑得很快 해도 돼요. 跑得很快하면 조금 요 원문보다는 정도가 조금 내려갔지만 뭐 틀리진 않습니다. 문장이. 다음 볼게요. 我对中文学习了3年. 我对中文学习了3年. 我学习了3年中国中文. 그렇게 해도 돼요. 我学习了3年. 我学习了3年. 我学习了3年中国3年中文. 学习了3年我学了3年中文. 좋습니다. 我学了3年中文. 자, 이미 나는 중국어를 이미 3년 동안 배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나는 이미 중국어를 3년 배웠다. 我已经学习了3年. 我已经学习了3年的中文3年中文 해도 돼요. 좋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我学中文已经3年了. 이렇게 해서 요것도 괜찮아요. 我学中文已经3年了. 我已经学习了3年中文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틀린 문장 오랜만에 우리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은 둘이 나누는 대화문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예요. 우리 대화문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쉽습니다. 자, 첫 번째. 你最近是不是在准备公司的年度报告？是啊，这几天一直加班，眼睛都快看花了。 자, 질문. 这段对话主要在说什么？ 1. 女的眼睛不舒服。 2. 女的加班准备年度报告。 3. 男的帮女的加班。 4. 男的在写报告。 B. 꿈희망님은 B.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중간에 놓쳤네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你最近是不是在准备公司的年度报告？是啊，这几天一直加班，眼睛都快看花了。 자, 질문은 这段对话主要在说什么? 주要在说什么? 아래 ABCD를 말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这段对话主要在说什么? A. 1번 女的眼睛不舒服。 2. 女的加班准备年度报告。 3. 男的帮女的加班。 4. 男的在写报告。 女的准备年度报告。 볼게요. 이겁니다. 你最近是不是在准备公司的年度报告? 하면은 너 지금 요즘 회사 연간 보고서 준비하고 있지? 是啊, 그래. 这几天一直加班, 요 며칠 계속 야근한다고. 眼睛都快看花了. 看花了 하면은 계속 그것만 본다고 看花了, 눈이 좀 침침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眼睛都快看花了. 这段对话主要在说什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主要입니다. 主要,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1번 女的眼睛不舒服. 이 얘기도 했죠? 眼睛都快看花了.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냐이기 때문에 1번이 이제 답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나눈 얘기는 눈이 침침하다가 아니라 연간 보고서 때문에 매일 야근하면서 눈이 침침해졌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女的加班准备年度报告 이게 정답입니다.
男的帮女的加班, 남자가 여자를 도와서 뭐 야근한다. 이건 더더욱 아니죠. 男的在写报告, 남자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맞아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你昨天不是说要开始减肥吗？怎么又吃蛋糕了？我只是尝一口而已，不算破戒吧？ 네. 자, 질문. 男的是什么意思？一，他吃了很多蛋糕。二，他没有在减肥。三，他吃了一点点蛋糕。四，他不喜欢蛋糕。C，尝尝一口蛋糕。尝尝一口蛋糕가 있었어요. C，尝尝。C가 他吃了一点点蛋糕입니다. 그냥 한 입 먹는다는 뜻으로. 자, 문장 볼게요. 一点点. 제가 요걸 왜 빼먹었지? 두 번째 대화문이 빼먹었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하게 해서. 자, 요거예요. 你昨天不是说要开始减肥吗？怎么又吃蛋糕了？ 너 어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케이크를 먹니? 怎么又吃蛋糕? 근데 왜 또 케이크를 먹니? 我只是尝一口而已. 나는 그냥 한 입 맛본 것 뿐이야. 不算破戒吧? 破戒가 뭐냐면 규칙을 어기다입니다. 포가 깨뜨리다. 지혜는 어떤 규칙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不算破戒吧. 자, 여기에 대한 선택사항은 A, 1번 이거예요. 他吃了很多蛋糕. 이건 아니죠. 많이 먹은 거 아닙니다. 他吃了很多蛋糕. 1번. 두 번째는 他没有在减肥.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랬어요. 3번은 他吃了一点点蛋糕. 그는 약간의 케이크만 먹었다. 약간만 먹었다. 他不喜欢蛋糕. 그는 케이크를 싫어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我只是尝一口而已 하면은 나는 그냥 맛만 좀 봤을 뿐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먹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괜찮으신가요? 하나 더 나갑니다. 세 번째예요. 你觉得这个城市适合长期居住吗？虽然节奏快，但生活便利，教育资源也不错。问关于你女的意思哪一项正确？关于女的意思哪一项正确？ A. 他觉得这个城市太复杂，不适合居住。 B. 他觉得这个城市的教育资源很差。 C. 他觉得这个城市不适合长期居住。 D. 他觉得这个城市生活方便，教育也不错，适合长期居住。 答案是什么呢? 꿈희망님 D, 박성훈님 D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자, 볼게요. 이겁니다. 你觉得这个城市适合长期居住吗? 이 도시가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것 같니? 虽然节奏快 하면은 요거는 좀 삶의 어떤 좀 삶에 이게 빠르다. 但生活便利 하지만 삶이 아주 편리하고 여기 살기가 편리하고 教育资源也不错. 어떤 교육적인 어떤 자원 면에서도 괜찮다. 그럼 关于女的意思哪一项正确? 생활 리듬 맞아요. 삶의 어떤 리듬이 좀 빠르다. 他觉得这个城市太复杂不适合居住. 너무 복잡해서 이제 거주하기가 적절치 않다. B. 他觉得这个城市的教育资源很差. 教育资源也不错라고 했습니다. 很差가 아니에요. C. 他觉得这个城市不适合长期居住. 이 도시가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도 아니죠. D. 他觉得这个城市生活方便, 사는데 편리하고 教育也不错, 교육적으로도 괜찮다.
适合长期居住.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답은 D입니다. 네. 자, 하나 또 볼게요. 이런 대화문 듣기 하는 거 몇 개 오늘 가져왔습니다. 바로 나가요. 我听说你下个月要去德国出差，是啊，公司安排我去谈一个重要项目。 질문. 女的为什么去德国? 요 그냥 바로 답해 보세요. 너무 쉬운 이제 객관식을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쉬우니까 女的为什么去德国? 지금 한 번 듣고 바로 이제 뜻이 어떻게 캐치가 좀 되셨나요? 公司安排女的去德国出差. 去德国出差做什么呢?项目를 맡기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我听说你下个月要去德国出差，是啊，公司安排我去谈一个重要项目。 安排 좋습니다. 安排一个重要项目라고 했어요. 我听说你下个月要去德国出差. 나 듣자니 네가 다음 달에 독일에 출장 간다면서. 是啊, 그래. 公司安排我去谈一个重要项目 하면은 회사가 나를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이제 단하면 어떤 협의하러 단一个重要项目 단하면 어떤 협상하다, 협의하다. 그쪽 사람들이랑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하는 걸 이제 보낸 거예요. 단 씁니다. 단一个重要项目. 公司安排我去谈一个重要项目. 그러면 女的为什么去德国? 旅游, 여행은 아니죠.探亲, 친척 방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 工作项目, 이제 업무적인 프로젝트를 협의하러. 学习德语, 독일어 배우러 가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하나 또 나갑니다.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괜찮으시죠? 5번 나갑니다. 你看起来有点累，是不是昨天又熬夜了？是啊，论文马上要交了，我写到凌晨3点。 자, 男的昨天做了什么? 요것도 그냥 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객관식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다. 男的昨天做了什么?到凌晨3点写了论文. 밤 샜는가? 논문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좋아요. 쉽죠? 이 정도 대화문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식은 죽 먹힌 것 같아요. 자, 你看起来有点累, 너 좀 힘들어 보여, 좀 지쳐 보인다. 是不是昨天又熬夜了? 어제 혹시 또 밤샜니? 是啊, 그래. 论文马上要交了. 이제 논문 이제 제출해야 될 시기가 왔어. 이제 곧 제출해야 되니까 我写到凌晨3点, 3시까지 논문을 썼어. 男的昨天做了什么? 看电影, 写论文, 打游戏, 工作加班. 写论文이죠. 네. 뒤에 하나 더 있었나? 하나 더 있네요. 자, 마지막 하나 듣기 하나 더 들어볼게요. 你周末打算去哪？本来想去爬山，可是天气预报说有大雨，只能改计划了。女的周末打算做什么? 女的周末打算做什么? 산에 가려 했다. 去爬山.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本来去爬山, 本来想去爬山, 혹은 本来要去爬山, 但天气预报说有大雨, 只能改计划. 좋습니다. 산에 간 거 아니에요. 가려고 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계획이었어요. 자, 문장 볼게요. 你周末打算去哪儿? 주말에 어디 갈 생각이니? 本来想去爬山, 원래는 등산하려고 했다. 可是天气预报说有大雨. 내 일기예보에 큰 비가 내린다고 해서 只能改计划了. 그래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등산은 안 갑니다. 어떤 뭘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획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他本来想去爬山, 可是天气预报说有大雨, 他就改计划了. 이렇게 계획을 바꿨다.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네. 자,
10시 15분이네요. 장문 몇 개 볼게요. 너야 쉽게 말하지. 나는 걱정하느라 머리가 다 하얘졌어. 이런 표현. 오늘 장문에 중국인들만 쓰는 약간 은어 표현 같은 그런 표현이 조금 나와요. 요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겠는데, 잠깐만요. 너야 쉽게 말하지만 나는 걱정하느라 머리가 다 하얘졌어. 여기에 뭔가 쉽게 말하다 라는 표현에 칭차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칭차오.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요 표현을 넣어서 이제 쉽게 말하다 요걸 쓰면 돼요. 가볍다, 뭐 간단하다, 수월하다 라는 뜻이에요. 칭차오가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这个问题可不太轻巧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막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칭차오. 너 말은 참 쉽게 한다. 이럴 때도 你说的倒是挺轻巧 이렇게도 쓰거든요. 你说的倒轻巧你说的轻巧我烦的头发都变白了烦烦은 있잖아요.烦은 약간 짜증이에요. 烦死了 하면 짜증나 죽겠어 이겁니다. 짜증이랑 걱정은 이게 다른 감정이에요. 짜증이랑 걱정은 다른 감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짜증난다 할 때는烦은 약간 짜증이거나 약간 귀찮음입니다. 귀찮음. 근데 걱정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걱정은 우리가 보통 이제 걱정하다 하면은 딴신을 보통 많이 쓰는데, 약간 여기 뒤에 그 걱정하는 정도가 뭐 머리가 다 하얘졌다 이렇게 할 때는 걱정돼 죽겠어 이 표현을 우리가 딴신스라는 표현보다는愁死了이 표현을 많이 써요.愁를 들어보셨나요? 愁死了 요거예요. 이건 愁못생겼다고 愁死了 이거예요. 愁가 이게 걱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愁死了 걱정돼 죽겠어 이겁니다. 약간 어떤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약간 걱정하는, 고민 끌어안고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愁를 많이 쓰는데,烦은 짜증나다. 그래서 이 愁라는 동사를 이 문장에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你说的轻巧我可是头发都愁白了 愁 뒤에다가 白를 붙여서 愁白了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头发都愁白了 이게 실제로 머리가 다 하얘졌지는 않았겠지만 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막 걱정하고 할 때 내가 지금 너무 밤새 잠도 못 자고 너무 걱정되고 머리가 지금 다 하얘졌어. 이렇게 약간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할 때 头发都愁白了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에서도 칭차오라는 표현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 요즘 사회관계 공포증 말기야. 사람만 보면 너무 긴장돼. 약간 한국어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죠? 약간 대인기피증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관계,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증, 사교 공포라고 하나? 한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교성이 많이 떨어져 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포증을 느끼는데 그 단계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으로 말기라는 표현을 써요. 중국어에. 이 중국식 표현인데요. 사람만 보면 너무 긴장돼. 제가 앞부분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앞부분은 어떻게 쓰냐면은 社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社恐. 社恐이 무엇의 약자냐면 社交恐惧症입니다. 社交恐惧症, 사교 공포증. 그러니까 사교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증 같은 것을 社交恐惧症, 사교 공포증이라고 해서 이걸 생략해서 社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야, 我有社恐.
社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나 지금 사교 공포증이 있어갖고 막 그런 걸 잘 못해. 사교력이 전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네. 我有社恐. 그래서 앞부분은 나 요즘 사회관계 공포증 발기하면은 我现在就是社恐晚期. 사람만 보면 너무 긴장돼. 一看人就太紧张起来了. 一看人就太紧张起来了. 자, 이 문장 자체를 먼저 볼게요. 一看人就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뒷부분에 太紧张起来了.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一看人就太紧张起来了. 사람만 보면은 이 문제가 뭘까요? 이 표현이 시작되는 걸 표현해 주려고 시작되는 걸 아마 막 지금 막 긴장하는 상태가 이제 시작되는 걸 표현해 주려고 하신 거죠. 그 긴장 상태가 막 시작된다 이걸 표현하는 거는 지라이가 맞아요. 지라이가 맞습니다. 근데 앞에 붙은 이 타이는 있잖아요. 너무 어찌어찌하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나 지금 너무 긴장돼 하면은 지금 그냥 상태 자체를 너무 긴장된 상태를 나타내지 긴장이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타이를 못 씁니다. 왜냐면 지라이는 이미 막 상태가 시작되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에 또 타이를 못 붙여요. 타이는 그냥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타이하고 뒤에다가 또 이제 지라이라는 그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라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我现在太紧张了. 나 지금 너무 긴장돼 하든지 나 지금 긴장하기 시작했어. 我紧张起来了.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하고 지라이가 이게 한 개 표현 안에 들어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一看人就太紧张了 하든지 一看人就紧张起来. 좀 긴장치라 이렇게 하든지 이러면 그나마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은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긴장이라는 거랑 이럴 때 긴장을 써도 되는데 一见到人就很紧张 지메니 문장도 괜찮아요. 一见到人就很紧张 해도 되고 또는 이 어떤 사교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 긴장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긴장한 게 아니라 막 이게 막 당황스러운 긴장 있잖아요. 막 사람 앞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긴장하는 단어가 또 호황이라는 있습니다. 호황. 호황이란 단어도 들어보셨죠? 긴장도 되지만 긴장은 그냥 긴장 그 자체고 긴장은 약간 이게 사람의 그냥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음속이 막 긴장할 때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호황이라는 단어는 행동 자체, 마음도 지금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교성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행동 자체가 막 이게 오리벙벙하면서 막 당황해질 때 행동과 마음 같이 이게 막 당황스러운 상태, 긴장한 상태를 호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见人都慌得不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见人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그게 모두 다 慌得不行 그 상황에서 늘 막 당황스럽고 긴장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慌得不行 不行은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정도로 또 뒤에 쓸 수 있습니다. 不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할 때, 나 지금 너무 지쳤어 할 때다. 我现在累得不行.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累得不行. 당황스럽다,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긴장을 할 때, 我见人都慌得不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见人都紧张得不行 해도 돼요. 紧张得不行 할 때는 긴장은 그냥 어떤 마음의 어떤 약간 두근두근하면서 하는 긴장이고 호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동도 함께 어떤 막 황황한 느낌 요거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我现在就是社恐晚期 不得了라고 강조해 주는 건가 보군요. 맞아요. 호황도 不得了 해도 돼요.
뿌싱 해도 되고 뿌드려 둘 다 돼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뿌드려 어쨌든 안 된다. 너무 이제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뒤에다가 뿌싱 혹은 뿌드려를 넣은 거예요. 정도를 나타내게. 자, 다음 문장 이제 27분이구나. 하나 더 볼게요. 오늘 면접 갔다가 완전 순삭 당했어. 아무 반응도 못하고 끝났어. 이게 순삭이라는 거. 아주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아예 그 뭐라고 하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면접 갔다가 뭐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앞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존재를 별로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잘렸어 라는 느낌. 이 순삭, 한국에서 순삭은 보통 순식간에 삭제하다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순삭이라고 했는데 중국어에 이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순식간에 그냥 당해버렸다 할 때 미아오샤가 있습니다. 미아오샤라는 단어. 이게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난 당했어 이럴 때 미아오샤. 미아오가 초잖아요. 초. 망신. 망신. 막 그 자리에서 막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망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냥 나는 그냥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내 주장이나 내가 말을 할 새도 없이 나는 그 단칼에 당했어. 거절당했어. 이럴 때 미아오샤. 샤가 이게 사실 이게 죽이자단 뜻이잖아요. 앞에 미아오가 붙었습니다. 초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흔히 쓰는 그 순삭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오늘 면접 갔다가 완전 순삭당해서 미아오샤. 광탈 느낌 같은 광탈이란 표현도 있어요. 今天去面试完全被秒杀了.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 반응도 못하고 끝났어. 자, 요것도 제가 시간 됐으니까 알려드릴게요. 今天去面试整个人被秒杀. 整个人 하면은 그냥 내 사람 자체가 이거예요. 整个人난 완전 내가 있잖아. 완전 단칼에 거절당했어. 아무 반응도 못하고 끝났어. 一点反应都没来得及. 来得及가 미처 뭐 할 시간이 되다잖아요. 근데 앞에 메이가 붙어서 메이来得及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기회조차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连一点反应都没有. 이건 아니에요. 连一点反应都没有는 나 외에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어쨌든 나 외에 어떤 것에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어떤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고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아무 반응도 못했다.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쓸 수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쟤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내가 당한 그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처 어떤 반응할 기회조차도 없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一点反应都没来得及. 사실은 내가 조금이라도 뭐 반응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반응을 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一点反应都没来得及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今天去面试整个人被秒杀一点反应都没来得及. 네. 秒杀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一点反应都没来得及.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표현입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이제 하나밖에 없을걸요 아마. 걔는 그냥 키보드맨이야.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해. 이 키보드맨이 인터넷상에서는 뭔가 되게 막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사람, 막 아주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는 뭐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중국어에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键盘侠라고 합니다. 键盘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 侠는 이게 협객이라는 뜻이잖아요. 键盘은 이게 컴퓨터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협객. 이름은 계속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집에서 그냥 키보드만 이렇게 치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键盘侠他只不过是键盘侠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 现实里 현실에서는 现实里一句话都못한다. 이거는 그거죠.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그 능력이라보다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不能说 할 때는 말할 수 없다고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뭐 말할 용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현실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 이게 용기가 없는 것이지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나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럴 때는 我不能说 이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으면서 그냥 집안에서 방구석 그 키보드만 이거 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不敢을 넣는 게 좋습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용기도 없으면서 집안에서 그냥 키보드맨만 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不能보다는 不敢을 이럴 때 쓰는 게 좋습니다. 他只是个键盘侠现实里一句话都不敢说 네. 실제로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익명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막 아무 얘기나 악플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로 键盘侠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键盘战士 键盘战士라는 표현, 键盘战士도 있나? 键盘战士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키보드 워리어. 键盘战士도 있어요. 键盘战士. 건반 전사들. 2010년쯤부터 이게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네, 인터넷상에서만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막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막 펼치거나 막 그러면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 键盘侠或键盘战士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힐링 중국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人生就像一场长跑，很多人跑着跑着就迷失了方向。有人羡慕别人的天赋，有人焦虑自己的起点，有人因为害怕未知而停滞不前。但事实上，决定你能走多远的，从来都不是天赋、背景或运气，而是你是否有一个清晰的目标。目标잠깐만요. 目标就像黑暗中的灯塔，指引你前进的方向。只要方向是对的，无论路途多远多难，都终能抵达。当你清楚自己想要什么，这个世界都会悄悄为你让路。 무슨 뜻인지 의미가 전달이 되셨나요? 悄悄는 조용히 라는 뜻입니다. 悄悄 조용히 조심스럽게 조용히라는 뜻, 조용히입니다. 조용히. 人生就像一场长跑. 자, 인생은 하나의 어떤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 长跑 마라톤과 같다. 很多人跑着跑着就迷失了方向. 많은 사람들은 달리다가 결국에 방향을 잃어버린다. 有人羡慕别人的天赋.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능을 부러워하고 有人焦虑自己的起点.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출발점을 막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焦虑가 이게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뜻입니다. 有人焦虑自己的起点. 有人因为害怕未知而停滞不前.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움 때문에 害怕未知, 그러니까 미지의 앞날이 두려워서 멈춘 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但事实上决定你能走多远的从来都不是天赋. 하지만 사실상 당신이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냐는 都不是天赋, 당신의 재능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혹은 재능 혹은 배경이라거나 운이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다. 而是你是否有一个清晰的目标.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清晰的目标, 이게 뚜렷한 목표입니다. 目标, 목표란 就像黑暗中的灯塔. 목표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아서指引你前进的方向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준다. 只要方向是对的 방향만 옳다면 无论路途多远多难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하든 都终能抵达 결국엔 그 목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当你清楚自己想要什么 당신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지금 확실히 알고 있다면 这个世界都会悄悄为你让路. 이 세상은 당신을 위해서 조용히 길을 내어줄 것이다. 입니다. 为你让路 하면은 이제 길을 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뚜렷이 가시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당신이 노력한 만큼 그 길을 내어줄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좀 길어요. 한번 볼게요. 人生就像一场长跑，很多人跑着跑着就迷失了方向。有人羡慕别人的天赋，有人焦虑自己的起点，有人因为害怕未知而停滞不前。但事实上，决定你能走多远的，从来都不是天赋、背景或运气，而是你是否有一个清晰的目标。目标就像黑暗中的灯塔，指引你前进的方向。只要方向是对的，无论路途多远多难，都终能抵达。当你清楚自己想要什么，这个世界都会悄悄为你让路。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